네, 반갑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분위기가 아주 상콤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대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그래도 상승세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막판 들어가면서 급등세로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86%, 나스닥이 2.5%, S&P 500은 1.75% 상승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합의를 승인했고 핵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전쟁 끝났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최종 도장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란 외무부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또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네. 물론 이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고 또 이란에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원래부터도 좀 많이 희석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유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86불까지 내려온 상태. 물론 이제 7시 넘어가면 다시 열리니까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86불이라면 해볼만 하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환율 역시 마찬가지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5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대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상한가 임박이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증시가 한 6, 7% 정도 뛰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4에서 5% 정도는 무난한 상승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글 TPU를 또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삼성에서 일부 또 생산하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러지 뭐 반도체 쪽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스페이스X가 또 오늘 나스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더 긍정적인 요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들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자, 뉴스를 한번 볼까요? 종전 기대감의 환호성을 불렀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옵니다. 뉴욕 증시가 모두 반등하면서 시장을 마쳤다. 종전 합의를 시사하자 긴장감이 모두 완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 지도자급 차원으로 올라가 승인되었다. 서명 장소와 시점은 곧 합의가 될 것이다. 이거 뭐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돼요. 이란 외무부는 아직 결정 안 내렸다라고 하는 게, 이 장소와 시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내용 자체가 결정이 안 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핵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이러면은 매수 사이드카가 또 걸릴 수 있겠죠.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좀 주춤주춤 했었던 그런 증시 상황들이 반등으로 크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또 치고 올라가면 또 수익 까먹었던 부분들을 계속 복구해 나가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11% 상승, AMD 7.9%, 인텔은 9% 이렇게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2%, 애플 1%, 아마존 1%, 전체로 다 올랐네요. 브로드컴 3.6%, 테슬라가 이제 4.6%.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한 부분에서 합병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이크론 11%,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좀 떨어졌는데요.
구글이 아니죠. 네, 여기 메타죠, 메타. 메타는 좀 떨어졌는데, 알파벳은 올랐고요. 조금 올랐습니다. 0.39요. 네. 메타는 0.45 정도 내려갔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가 증자, 채권 발행. 이거가 지금 우리가 틈새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당장은 일단은, 네, 어떤 위험 요소가 해소가 된다거나 반등의 요소들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AI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자, 채권 발행 또는 현금 조달을 위한 어떤 움직임들. 어제 PPI 지표도 조금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가가 그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달에 유가 좀 내려가게 되면 PPI나 뭐 CPI나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당장은 부담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증자나 또는 채권 발행 기타 등등을 통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제가 그 타임라인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말, 즉 오늘이죠. 네, 오늘 포지션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초반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FOMC가 들어가면서 약간 출렁,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닝 시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바로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7월 중후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서머랠리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정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종목별로 움직임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요,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를 했다.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개방될 것이다. 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뭐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일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제는 좀 해야 되죠. 그죠? 이 질질 끌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들, 그런 것도 의미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공습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도 국지전으로 들어간다. 여기저기 치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의미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네. 자, 증권사가 이런 과정 속에서 4.3조 원을 벌었다. 1분기에요.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와, 이것도 좀 대단하긴 합니다. B2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하기는 해요. 그죠? 대출 관련한 이익,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많이 벌었고요. 자기매매, 주식 관련해서, 채권 관련해서 파생, 펀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 벌어들었다니. 파생 관련해서 많이 벌었다는 게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요.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 관련한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야, 2025년 그 1분기 때는 완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대비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죠? 확실히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를 이렇게, 기관들이 열심히 옹호하고 팔아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상장지수 펀드를 포함한, ETF를 포함한 주식 펀드 손익은, 국내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7조 2천억 원 늘었다. 와, 7조 2천억이요. 파생 관련 손익은 3조 9천억이 감소했고요. 채권 손익도 2조 2천억 정도 감소를 했다. 야, 근데 이게 엄청 벌었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4조 원대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종목들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죠. 증권주들은 대체용 생각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
당분간은 네, 내려갈 생각은 없는가 봐요. 그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증시에 대한 열기가 좀 식거나 또는 반대 매매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탁탁 털리는 그런 형태로 자금이 조금 위축된다거나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증권사의 순이익이 좀 감소되면서 주가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뭐 부담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또 뭐 급락한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일단 괜찮으면 증권주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대형주가 또 다시 움직이게 되면 또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좀 생각해 보시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증권주들도 그동안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도 오늘 또 같이 한몫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자금을 쓸어갔었던 스페이스 X 요놈이 오늘 네, 출격한다. 오늘 나스닥에 들어갑니다. 네, 12일 나스닥. 오늘 스페이스X를 나스닥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주 항공주들 다시 재평가하자라는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상장하고 나면 아시죠?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부담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기업 가치만 2,700조 원에 달하는 네, 이런 상황.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임박했다. 2,700조면은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상장하는 이 스페이스 X보다 작다는 얘기지. 와,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아무튼 엄청나다는 거고요. SPCX로 나스닥 시장에서 첫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안에 진입을 한다.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우주공룡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스페이스 X가 뭐 주가 떨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일단 상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주항공이나 위성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초대형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종목군들이 그동안 올랐다가 또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좀 떨어지다가 막 계속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 구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거고, 그죠? 네, 상장을 했고, 또 거래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과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국내 기업은 뭐 세트랙아이, AP 위성 뭐 등등등의 여러 종목들이 있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등등등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스피어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스피어가 이제 가장 핵심 요소가 좀 있다. HVM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미 반영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움직여줄 수 있겠는가는 좀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상장 전에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상장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슬슬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도 같은데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단순 IPO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요. 우주항공, 그 다음에 위성통신, 국방 로보틱스, 이런 로보틱스도 포함되나요? 여기에 연결되면서, 네, 성장의 한 축을 흔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회사 중에서 모닝스타라고 있는데요. 네. 최근 스페이스X의 적정 기업 가치를 7,800억 달러, 약 절반 이하로, 네, 추산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기업 공개의 가치가 크게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통 그렇습니다. 네, 기업이 상장할 때 약간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 이 이후의 흐름들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어쨌건 네, 오늘은 이렇고요. 근데 오늘 월드컵 있네요. 네, 오늘 11시인가요? 네, 한국과 체코 월드컵 또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장 포지션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 거의 뭐 100%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출발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 어지간하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팔지 마시고, 하지만 이제 급등하게 됐을 때 또 와 올라간다 따라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만약에 상승 출발했다 그러면은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가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어제 대비해서 당연히 어제 뭐 만기 지나면서 수급 동향도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좀 변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일단 뭐 이런 이슈들이 없어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배경은 좀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새벽에 좋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증시는 여러분들 즐거운 출발로 아침에 빵 뛰면서 시작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마음 졸였었던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서 확 넘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뭐 매수를 따라가기 좀 어려운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잘 지켜냈다라면 훌륭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좀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 좋은 성과 좀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셔야 되니까요. 신나는 붉은 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